20년간 음악 선생님들의 음악 선생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박성선입니다. 제가 처음 임용 강의를 시작한 지가 1999년인데요. 어느덧 202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0년간 쌓아온 그간의 경험을 좀 더 많은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1차를 마치고 정답을 한번 맞춰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게 될 기출문제 분석은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분들의 이제 2차를 받으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또 틈틈이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 기출문제가 꼭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어떤 분들에게 기출문제 해설이 꼭 필요한지,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들인 시간 대비 점수가 생각처럼 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1차에서 떨어진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이번 문제를 볼 용기가 안 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문제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기출문제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봄으로써 올해의 공부 방향을 받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미 우리가 한 달 정도로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출문제 분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올해 이제 그 전년도와 조금 다른 경향, 트렌드를 좀 읽어내는 것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기출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기출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이전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분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시험장에만 가면 머리가 하얘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 미쳤나봐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요. 자, 실수를 관리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왜 그렇게 어떤 프로세스로 우리가 실수를 하는지 역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고 이제 고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어느 지점에서가 문제인지를 좀 한 문제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합격하고 싶다면 기출문제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자, 지금의 나와 정면으로 마주하라. 가급적 빨리.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시험지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시험지를 쳐다보기가 싫어도 이번 달을 넘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험지를 꼭 복기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문제였는지 문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전략을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에 대한 거를 반드시 복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맞춰드리는 정답과 그 방향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나와서 바로 깨닫게 되는 순간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한동안 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번 시험에서. 자, 요 문제 기억나시죠? 요 문제. 음계단과 음사다리. 자, 제가 마지막 파이널 콕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고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도 이건 문제풀이반 때 우리가 자료로 그 교수법 하면서 총 정리를 해드린 자료예요. 근데 이 자료가 사실 굉장히 여러 책들에서 잘 모아놔서 정리를 한 거여서 마지막 파이널 콕콕 때 드려야지 하고 제가 띄워놨어요, 파일을. 그리고 당연히 저는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파일을 안 보냈더라고요. 자, 올해 1점 차이로 안 되신 분들 사실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가 틀렸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한 거, 문제풀이반에 한 거, 자, 이렇게 자료를 많이 드리는데요. 마지막에 딱 드리는 자료들이 아닌 경우는, 그게 여러 번 보지 않은 경우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모의고사반 마지막 그 2주 정도의 파이널 콕콕반이라고 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걸 제가 나눠드린 줄 알고 있다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왔다고 하길래 야호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이걸 제가 파일을 안 보냈다는 거를 알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자다가도 계속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본인이 마주하기 싫은 부분도, 그리고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하는 부분도 다 이렇게 오픈하시고 스스로 그 생각의 과정을 역추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점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자, 패턴이 있다는 거는 문제를 잘못 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잘 따지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느 하나를 봤는데 뭔가 아는 게 나온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냥 그 다음에 뭔가 짚어가야 될 과정들을 무시하고 막 갑니다, 혼자. 예상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문제는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자, 실수를 하는데, 실점을 하는데 어떤 패턴이 있는지 그거를 읽어내셔야 돼요. 자, 네 맘대로 읽지 마세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맘대로 읽지 마시라는 거는 문제를 끝까지 문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많은 선생님들을 복귀한 거를 좀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식의 실수를 우리가 하는지, 실점을 하는 거에 대한 본인의 패턴을 발견을 할 수 있다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음에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문제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범주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묻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반드시 인출할 수 있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폴더가 정확하게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이 적용할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범주는 우리가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를 통해서 출제자들이 시험을 냅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유목화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고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묻는 부분이 있어요. 묻는 부분은 그 묻는 부분과 이 대답할 내용의 매칭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거와 이거의 매칭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알고 있어야 할 내용, 그러니까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한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구나 하는 거를 인출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아까 적용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이 중요한디? 자,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패러디가 돼서 이야기가 됐었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의 경향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나문희 여사가 외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에 대한 대답으로 호박고구마 아니에요?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저랑 같이 살펴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왜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의 나를 만나세요. 가급적 빨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점의 패턴을 찾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세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고 그 의도에 맞는 키워드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게 아는 건 아는 건데 키워드가 없어서 맞게 채점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출제자가 원한 키워드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올해 나올 문제가 무엇일지에 대한 예상이 가능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물론 이거는 올해 문제만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연도의 기출문제, 그동안에 약 30여 년의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 해의 문제를 내기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3주 정도죠. 3주에 걸쳐서 3주 정도를 문제를 아주 공들여냅니다. 그렇게 해서 냈던 문제들의 히스토리가 있겠죠. 자, 히스토리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넥스트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 나올 문제를 각 기출문제를 보면서 예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문제 2020년 대비 문제를 기출 분석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다음 연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 드릴 때 이거에 before 나왔던 히스토리를 같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연도 문제에 대한 방향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대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자, 2020년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문제를 읽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단계에서 실패를 하는지 세세하게 나누어 진단을 하는데요. 3단계가 있습니다. 자, 문제 파악의 단계가 있고요. 인출의 단계가 있고요. 단서 유추와 적용의 단계, 3단계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무엇을 묻기 위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그리고 꼬아서 생각하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검토, 물어본 목적어를 주어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호응 관계를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전 기출문제와 관련성을 연결해서 이 문제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역추적하고요. 네 번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가 수업 중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앞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보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앞에 그 어떤 전략을 설계해가는 그 과정까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분석에 활용되는 참고 자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격종지, 우리 기본 이론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키맵이라는 게 있어요. 키맵은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전격종지 파트의 매핑 문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의 괄호를 쳐서 키워드들을 기본 이론서의 키워드를 한번 쫙 문제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올해 문제 나왔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일단 문제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주학과 관련해서 운묘제례학의 주학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는 부분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 한 페이지만 해서 요 악현과 관련해서 그 연주 방식을 물어봤습니다. 주학 방식을. 자, 그리고 이 키맵에서는 방금 이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기출문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게 핵심 단서 히스토리예요. 우리가 기출문제 살펴보는 건 주로 여기서 살펴볼 건데 요거는 우리가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한 그 상반기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상반기 마인드맵 중심의 그 심화반에서는 마인드맵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한 각각이 한 20여 장에서 조금 많으면 한 5장 정도가 추가되겠죠? 그 정도의 마인드맵으로 전체가 다 정리가 됩니다. 올해 나왔던 문제 파트를 살펴보면 여기는 르네상스 파트네요. 르네상스 파트에서 세속음악, 기악음악, 베네치아 음악, 그다음 반종교개혁, 그다음에 종교개혁. 자, 올해 문제는 종교개혁 파트 쪽이 문제가 나왔었죠. 여기 콘트라팍투미 문제가 나왔었고요. 코랄 모테트가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랄 모테트 하면 코랄 선율이 테노르에 놓인다 해서 키워드 테노르가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모방대위적으로 나온다는 부분이 꼭 나와야 정답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마인드맵과 그 다음에 그동안의 기출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오는 과정을 역추적해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과서 분석집이 있죠? 교과서 분석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실현반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국악과 서양음악 교과서 반이 있었는데 물론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나온 부분들은 대체로 모의고사 반에서 문제를 다시 중요한 부분들을 문제화했고 그게 이제 파이널 꼭꼭 그 다음에 그 앞에 모의고사들에서 다루었던 그 부분들이 많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가 있죠.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가 이제 출제위원 들어가기 전까지 모의고사 반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위원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는 파이널 꼭꼭반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압축적으로 그 다음에 1년간 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이제 출제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살펴봤던 부분이었고 역시 물론 그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는 근데 기출문제를 다루는 게 저희가 1월부터 이제 매 수업마다 다루었던 그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기출문제로 스터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 2월 핵심 이론반에서 그동안의 쭉 히스토리, 그러니까 기출문제 전체를 서비스 강의로 열어드려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제가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제 최근 10년간 기출 해설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각 강의마다 스터디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심화반에서는 특히 기출문제를 키맵으로 다 다루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쭉 다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왔던 문제는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 꼭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자, 출제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낼까요?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이 표입니다. 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올해 다 문제가 다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제를 분석할 때 범주를 살펴보는데, 범주는 다 이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현행교육과정인지 아니면 전통적 교수법인지 현대의 교수법인지, 자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에 지금 우리가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현행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문제로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이 평가 영역 분류표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어떻게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 기출문제 A형 1번입니다. 다음은 땡땡 중학교 음악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자, 학생과 교사의 대화 내용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교사와 학생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과 교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 차시 수업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영역과 내용 요소를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쓰라고 하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이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내용, 영역과 내용 요소를 쓰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분석에서 일단 현행교육과정 파트를 우리가 다루고요. 여기 현행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묻는 내용은 목적어로 영역과 내용 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봤어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015 음악과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정말 노래로도 외우시고 달달달 외우시는데 이 교육과정의 영역, 내용 체계의 영역과 그 다음에 내용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블랭크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적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적용해야 될 부분은 대화 내용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묻는 내용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화 내용에서는 선생님, 저는 어느 그룹의 음악을 즐겨 듣는데요. 감상 사이트를 통해서 이 해외 공연 실황을 보았어요. 자, 우리가 BTS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이 그룹 BTS의 그 해외 공연을 보았어요. 표가 순식간에 매진되어서 공연장에 못 들어간 사람이 많았대요. 신나게 춤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K-팝은 정말 대단해요. 자, K-팝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 그랬구나. K-팝은 음악도 대단하지만 경제적 부가가치가 나왔어요. 제가 여기 줄을 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 공연 관련 업체들이 대단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K-팝의 성공 사례를 조사해서 다음 주 시간에 발표해보자. 자, 그래서 K-팝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거 그랬더니 발표할 때 공연 실황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보여주도록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공연 실황을 다운로드 받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영상을 다운받을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단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토론해보자. 네, 선생님, 열심히 준비할게요. 자, 이 문제와 매우 유사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내는 스타일에 대한 부분과 뭘 물어봤는지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먼저 볼게요. 제가 관련 문항 3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교심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마인드맵 교과 교육론 심화반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키맵 기출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다음 그림의 기억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과 가장 관련 깊은 교육과정 내용을 목표에서 찾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영역별 하위 목록을 쓰세요. 자, 영역별 내용을 쓰라고 했고 하위 목록이 예전에 지금의 교육과정에 비추어서 보면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이 나왔는데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 오디션 합격했어요. 자, 노래가 좋구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흉내낸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 그건 말이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작권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자, 저작권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다루어지는 그 교육과정의 영역과 그 다음에 하위 항목은 이게 교육과정이 언제 교육과정의 그 각각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다루어졌던 거는 당연히 지금과는 달리 적용이 되겠고요. 근데 뭐냐면 묻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변형해서 올해 파이널 콕콕에서 어떤 문제를 다뤘냐면 UCC를 제작하는 수업에 앞서 음악과 산업을 주제로 수업을 하기 위하여 자, 요게 올해의 답입니다. 산업, 음악과 산업. 자, 근데 이거를 주제로 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조사를 해오도록 하였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고 그에 해당하는 표시의 의미를 적으세요. 해서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작권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올해 문제에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거를 다루는 영역이 하위 영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은 음악과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점검을 했죠.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알고 있어야 할 여기에서 체크했던 이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까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체계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 암기 테스트를 우리가 1, 2월에도 보고 3, 4월에도 보고 5, 6월에도 보고 계속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구멍이 뻥뻥뻥 다 뚫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음악과 행사, 음악과 산업, 세계 속의 국악, 생활화 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기 있는 거 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일단 이 표를 내용 체계를 외워야 되겠죠. 이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중학교에 준하여 문제가 우리가 여기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니까 체크를 해보죠. 뭐가? 공공중학교 음악교사와 학생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음악에다가 적용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음악에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됐다면 일단 여기 생활화는 똑같네요. 여기 이 생활화에 대해서 물어봤던 기출문제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느 중학교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입니다 해놓고 여기 가나다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쓰라고 했는데요. 설명으로 옳은 거를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다 영역은 생활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음악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자, 이 영역에 대한 문제는 지금 기출문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계속 생활화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따라서 2007은 여기가 활동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해가 되겠죠. 여기가 활동, 여기가 이해, 여기가 생활화. 근데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내용 요소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키고 그거를 어떤 수업의 내용에 적용하는 부분은 계속 문제화 됐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 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범하는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복기를 하는 부분들을 좀 봤는데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영역은 생활화라고 잘 썼대요. 근데 내용 요소를 쓰시오 하니까 이 내용을 아래 내용과 관계 없이 여기에서 교사와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 요소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구체적으로 적용될 요소를 셋 중에서 어느 거 셋 중에서 여기에 셋 중에서 고르셔야죠. 자, 당연히 이거는 K-팝 나왔고 키워드로 또 뭐가 나왔어요? 여기 다운로드 받는 거, 경제적 부가가치. 다운로드는 이건 저작권과 관련해서 얘기할 부분인 거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고 K-팝에 대한 거, 이건 다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문제에서 기출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사실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 나오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우리가 비슷하게 다뤄보지만 가장 직접적인 문제만 제가 골라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 하나가 오기까지의 이 과정을 추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어디에서 틀렸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외우셨다면 이거 지금 방금 여기에서 표시된 요 부분들을 못 외우고 가셨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인출하는 그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암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와 이거를 만약에 다 썼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는 보통 문제를 읽을 때 조건을 잘 안 읽으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금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이지만 현행 교육과정의 그 내용 체계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안 외워졌다면 지금부터 기출문제에서 다룬 부분들에서 모르는 게 인출이 안 되는 거는 하나도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적용 파트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지문에 어떤 부분들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어떤 답으로 이끌어냈는지의 그 과정을 잘 보시면서 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사실 기입형이고 심플한 문제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가는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들은 문제풀이반이나 모의고사에서 훨씬 더 심층적으로 다루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이거보다도 기출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복잡한 사고 과정의 문제들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독해력이 없구나, 지문을 잘 안 읽는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로 연습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안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도 모의 테스트 문제인데요. 2015에서 내용 체계 중에서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이다. 자, 리머가 절충주의적 관점. 이거는 저 뒤에 그러니까 이 A형의 마지막 문항에서 이 절충주의적 관점을 얘기했죠. 근데 이거를 음악 경험 4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서술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절충주의적 관점에서 실제로서의 음악 또는 실행으로서의 실천으로서의 음악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일까요? 음악의 표현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 이 문제는 사실 12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체계에서 우리가 음악과 행사, 음악과 산업, 그 다음에 세계 속의 국악,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절충주의적 관점은 우리가 4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관점이 뭘까요? 형식으로서의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으로서의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사회적 기제로서의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으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악교육 기초체계에서는 얘를 다문화주의랑 관련해서 4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얘가 다 기출문제로 최근에 나왔던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내용 요소와 핵심 개념과 연결시키는 문제예요. 자, 이런 우리가 심화반에서 했던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들은 다 풀어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어떤 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악과 행사, 음악과 산업, 이런 부분들은 다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자, 사회적 기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교과서반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살펴볼 수 있었냐면, 음악과 산업이란이라고 해서 이 음악과 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산과 그 다음에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음악 파일의 다운로드라든가, 그 다음에 올해 문제는 음악 파일의 다운로드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살펴보시면 K-팝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K-팝과 관련해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이 음악 산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보자 하는 게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K-팝 관련된 부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영역은 생활화고 내용 요소는 음악과 산업,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각각 1점, 1점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레고리오 성가의 악보의 일부이다. 초기 오르가눔 양식에 따라 이 성가의 선율을 주선율로 하여 사도 단순 병행 오르가눔의 오르가눔 성부 선율을 만들 때 기역에 해당하는 오르가눔 성부의 이 이름을 차례대로 쓰고 연주 방법을 쓰시오. 자, 그러면 쓰라고 한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묻는 내용이 오르가눔 성부의 이름이에요. 오르가눔 성부의 이름을 차례대로 쓰고, 이게 1번이에요. 쓰라고 한 거. 여기 을이라고 한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연주 방법을 쓰세요. 2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아까 우리가 문제 읽을 때 이거는 조금 통일해서 보도록 할게요. 조건은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을 때 꼬불탕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네모 박스 이렇게 구별을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행 이 오르가눔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 이 성과의 선율을 주선율로 해서 사도 단순 병행 오르가눔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만들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범주는 이렇게 범주화가 됩니다. 시대별 양식. 그리고 묻는 내용은 방금 우리가 연두색으로 표시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뭘 써야 하지? 라고 생각한 부분은 연주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의 이름을 써야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음들의 사도 아래 음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가 C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요 음자리표를 읽을 줄 알아야 첫음이 솔, 라, 도, 라. 자, 첫음이 여기가 솔, 라, 도, 라 해서 요 첫음은 C 음자리표에 따라서 여기가 솔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C니까 요 첫음은 뭐가 될까요? 네, A 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음이 되고요. 그 다음 요 음은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G, E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선율이에요? 네, 주선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도 단순 병행 오르가눔은 자, 몇 도 관계예요? 4도 관계죠. 근데 4도 위예요? 아래예요? 자, 4도 아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병행 오르가눔의 대선율은 4도 아래로 붙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4도 아래에 해당하는 음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의 4도 아래는 라, 솔, 파, 미가 되겠죠. 솔, 파, 미, 레가 되겠죠. 레, 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G, G니까 D, D, B가 되겠죠. 자, 요게 뭐에 대한 답입니까? 요 1번에 대한 답입니다. 문제 푸는 과정은 이래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틀리셨다면, 근데 지금 요게 답이라고 드렸는데요. 이거를 이렇게만 2로만 적어야 하나? 아닙니다. 얘를 미, 레, 도, 레, 시라고 적어도 맞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근데 이름이라고 하면 일단 얘나 이거에 한글 이름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마,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다, 라, 라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나라 이름이고요. 얘는 영미권의 이름이고요. 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어떤 걸 쓰셨어도 이 음들이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다 썼다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연주 방법을 쓰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연주가 즉흥으로 한다는 것을.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문제로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관련 문제. 이거 문제풀이반에서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율은 항상 윗성부에 위치해서 주성부라고 하고 병진행하는 성부는 뭐라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오르가눔 성부라고 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문제였어요. 오르가눔 성부라고 해서 아래 성부에 놓았다. 자, 그러니까 사도 아래라는 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문제는 이거였어요. 근데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문제와 답이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어요. 다성음악으로서 완전 음정 중심의 병행구조,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구조, 메리스마가 덧붙여진. 자,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오르가눔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지만 이게 올해 문제는 처음에는 즉흥 연주의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작곡되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출문제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미레도 레레시라고 우리 아까 여기서 미레도 레레시 이렇게 해서 여기 기출문제 답이 즉흥 연주라고 하는 거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사도 아래로 병진행하는 것을 문제풀이반 문제로 알아봤어요. 그 다음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할 이 내용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다 살펴봤고 이걸 푸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용해야 할 사항은 완전사도 아래로 병행하는 선율의 음이름 적기예요. 요거 우리가 방금 해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많이 헷갈렸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주 방법이 무엇인가?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기억에 해당하는 오르가눔 성부의 음이름을 차례로 쓰고 연주 방법을 쓰세요. 자, 이 연주 방법 앞에 무엇의 연주 방법일까요? 오르가눔 성부의 연주 방법인 거예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이 오르가눔 성부를 만들 때 오르가눔 성부의 음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오르가눔 성부의 연주 방법을 쓰세요. 자, 요거를 우리가 문맥상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병행 오르가눔은 즉흥 연주인 걸 다 알고 계세요. 연주하는 방법은. 근데 연주 방법을 쓰라고 했을 때 이게 그레고리오 성가니까 어떻게 연주하는가를 쓰라고 한 건가? 그러면 많이 이제 이건가 저건가 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레고리오 성가 그러면 연주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연주 방식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이게 뭐 집창인지 교창인지 그러니까
안티포날인지 레스폰소리얼인지 뭐 이런 부분을 묻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이 비슷하죠? 연주를 하는 방식 또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하는 건 그레고리오 성부의 성가를 연주하는 방식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오르가눔 성부의 연주 방식을 물어본 것이에요.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잘 그러니까 쓰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 자, 뭐뭐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뭐는 뭐뭐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모는 뭐뭐이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말이 정확하게 호응 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이게 호응 관계가 안 맞게 답을 하시는 경우를 검토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가 굉장히 안 돼 있냐 하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이 뭐뭐를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얘가 도대체 뭘 쓰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잘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분들은 엉뚱한 걸 쓰세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복귀 답안을 보면서 왜 이걸 쓰라고 했는데 이걸 쓰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아, 이게 이걸 쓰라는지 몰랐어요.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검은고의 현과 괴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나는 정감보로 된 검은고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세요. 자, 그럼 이때 뭐를 주의해서 보셔야 될까요? 작성 방법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쓰라고 했는지 일단 가에 보니까 이렇게 개반현, 이렇게 현이 1, 2, 3, 4, 5, 6 현이 있어요. 자, 그리고 괴가 여기 있습니다. 괴가, 그러니까 여기가 문무, 대, 괴상, 괴합, 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작성 방법은 개반현 2와 개반현 3 사이에 음정을 쓰세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현과 요 현이 문유 해서 유현입니다. 유현의 개반현, 그 다음에 대현의 개방현. 이거는 개방현만 알면 문제를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역과 니은을 연주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검은고 줄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둥을 연주할 때와 뜰을 연주할 때 각각 어떤 현을 쓸지, 그럼 역시 1번부터 6번까지 여기에서 제시된 1번부터 6번까지일 텐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범주를 먼저 살펴보시면 자, 이것은 국악개론에서 악기의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악기의 구조와 특징. 자, 그리고 국악실기에서 그 선율악기의 연주법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뜰과 둥을 내는 공통현을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유현과 대현 사이에 개반현의 음정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될까요? 검은고의 개반현의 높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법, 뜰에 대한 주법은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음에 대해서 이 둥을 내는 거는 어떤 줄을 가지고 음을 낼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적용할 거는 여기에서 두 개의 음정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음정 간격을 알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어떻게 체크했는지 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문항 1번은 모의고사 6회에서 다뤘었던 건데요.
영산해상을 감상하면서 구음으로 익히는 수업을 하려고 해요. 자, 빈칸을 채우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이 악기의 개반현의 율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 개반현의 율명이 그 각각의 줄, 문유대, 계산괴압, 그 다음에 무형까지 그 각각의 요렇게 우리가 해설을 해드렸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반현을 높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우리가 율명을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율명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거는 교과서 분석반에서 같이 봤었던 소리를 들으면서 살펴봤었던 부분이죠. 황중무 임임임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황중무 자 여기 유현과 대현의 음높이 황중무 자 여기가 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입니다. 그러면 음정 관계가 몇 도가 되나요? 완전 5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율명으로만 외우시지 마시고 이렇게 음높이를 같이 물어보는 관계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냐면 노래로. 그래서 문유대교상괴하무까지. 그래서 황중무임임임 자 이렇게 되면 개반현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음정 관계를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문제 분석을 해보시면 검은고의 주법과 구음을 아셔야 합니다. 임무 그 다음에 황태 자 이렇게 해서 4개가 되는데요. 그러면 덩둥등 당동징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덩, 둥, 등, 당, 동, 징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덩둥등 당동징 자 이렇게 외우시면 이거를 손가락 번호 해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로 살펴봤었냐면 요렇게 살펴봤습니다. 모의 테스트가 핵심 이론반에서 이게 이제 전격정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구음의 이름을 쓰세요. 그럼 유현에서의 구음이 나오고 유현에서의 구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현에서의 구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거의 교과서 내용은 전격정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덩둥등 자 요게 대현입니다. 그러면 장지로 짚고 식지로 짚고 모지로 짚어요. 그 다음에 그 괴를 짚을 때 당동징 자 여기 할 때는 당동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 악곡을 생성적 교수 이론을 적용해서 수업을 하고자 한다. 자, 이 문제는 여기 뜰과 관련해서 문제를 물어봤던 부분이었습니다. 학부 모의고사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유현과 대현의 음높이는 완전 5도 차이 나고 남빰빰빰 어떻게 해요? 황중무 임임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공통적으로 덩둥등 당동징 자 이렇게 외우시면 대현에서 아래쪽 덩둥등 당동징 여기는 유현에서 자 요게 궤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7궤로 가게 되면 4도가 이제 완전 4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랑 혹시 헷갈리셔서 4도를 적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 뭐였어요? 개방현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개방현의 높이를 알기만 그 율명만 정확하게 외워놨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출 우리가 모의고사
대현을 검지로 누르고 나는 소리가 무언지 해서 대현과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을 중지, 그 다음에 검지, 엄지. 자, 덩동등 이렇게 됐으면 덩둥, 덩둥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왔던 기출문제에 둥을 내는 부분은 뭐다? 대현이 되겠습니다. 자, 악기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소리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실험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같이 이제 나중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은 가곡, 우조, 추수 대엽의 초장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세요. 자, 동창 2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3, 2, 그 다음에 3, 2.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룹핑이 되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기억에서 연주하는 악기명을 한 가지 쓸 것. 자, 그러면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래가 혼자 나와요. 앞에 반주가 쭉 있다가 다스름을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동찬이 할 때는 쉽니다. 모든 악기가 쉬워요. 그래서 혼자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타고 들어가느냐 하는 걸 물어봤고 대금이 시작하는 박을 쓰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문항은 문제를 분석을 해보시면 특정 파트를 연주하는 악기명을 물어봤고요. 그쵸? 표시된 부분 7박. 그 다음에 대금이 연주하는 박은 어디냐? 그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가곡의 악기별 연주 순서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요거 우리가 시험 보기 바로 3일 전 주제별 파이널 코코에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다뤄봤냐면 바람은 지동치 해서 332, 332로 되어 있는 16박 가곡이 있어요. 3, 3, 2 이렇게 되죠. 가곡의 그 구조는. 근데 여기에서 반주 문제가 뭐였냐면 작성 조건에 따라 쓰세요 해놓고 여기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만 볼게요. 반주 악기가 시작되는 악기명을 적고 그러면 올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여기 A에 들어가는 악기, B에 들어가는 악기, C에 들어가는 악기명을 적어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내용들은 이 문제랑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만 살펴볼게요. 그러면 하고 이제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람하고 7박에서 누가 나오냐면 장구가 나옵니다. 은 하는 부분에 검은고 가야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동치 하는 부분에서 합주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을 어디에서도 살펴봤냐 하면 교과서반에서 이 부분이 다뤄졌죠. 그래서 똑같이 이 악보는 모의고사 문제는 사실 대부분 교과서에서 악곡이나 이제 교과 내용학 문제는 교과서에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 기출문제 때문입니다. 기출문제에서 관련 문항이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면 다음 악곡에서 합주가 시작되는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검은고가 연주를 하다가 합주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악곡일까요? 중간지곡이죠. 영산회상에서. 자, 그러면 이 곡은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솔로가 나가다가 연주가 언제 되느냐를 물어봤어요. 기출문제에서.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뭘 물어봤냐면
장구를 연주하는, 그러니까 검은고만 타다가 처음에 초장의 시작 부분에서는 검은고만 타다가 합창단은 어느 박에서부터 노래가 시작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7박에 이르러서 장구 연주자는 연주법을 어떻게 바꾸는지. 자, 여기에서 문제의 공통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뭐냐 하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여러 성악곡의 연주를 어떻게, 반주를 어떻게 하는지 또는 연주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행 특정성과 연결된 부분, 진짜 실제로 퍼포먼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출문제에서 2번이나 물어봤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곡에서도 혼자 나오다가 나머지 악기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출문제에서 다룬 흐름의 선상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 추려서 살펴봤어요. 그 중에 이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우조 초수대엽과 그 다음에 여기 바람은 요 우락을 한번 유튜브를 쳐서 들어보시면, 아, 노래가 이렇게 나오다가 얘가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악기들이 나오는지 박을 치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기역에서 연주하는 것이 악기명은 장구이고요. 대금을 연주를 시작하는 박은 제 12박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악기명은 장구였고요. 여기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그 다음에 대금은 여기 합주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시작되는 박이 몇 박이냐 하면 12박이라고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